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전업주부예요. 저는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는 엄마의 지인 소개를 통해서 만났어요. 저는 원래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이별을 하고 아픔을 겪다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봤어요. 남편은 생긴 것도 무난했고 가정환경도 무난했고 성격도 무난했어요. 남자로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도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니 연애 때든 결혼 후에든 지금까지도 전 남자친구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끈질기게 결혼을 요구했고 처음엔 강하게 거절했지만 결혼에 대한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잔소리를 듣다가는 제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모든 게 무난해서 결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들도 다 마음에 드시고 남편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일 것 같아요. 평생 남편에게 속죄하면서 살 예정이에요. 전 남자친구와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5년을 만나는 동안에도 그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고 성격도 너무나도 잘 맞았어요. 게다가 궁합도 정말 잘 맞아서 5년을 만나는 동안에도 권태기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안기면 안길수록 더 좋고 더 오래 더 많이 안기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네가 조금 부유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남자친구 직업도 괜찮은 편이라서 경제적인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 문제되는 게 남자친구에게는 몸이 아픈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원래는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지능장애가 있고 지능이 유치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여동생이었어요.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동생을 어느 정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비혼주의이기도 하고 끝까지 여동생을 책임질 생각이라고 했어요. 저도 전 남자친구도 어느 정도 여동생을 챙기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여동생을 몇 번 만나 봤는데 정신 수준이 조금 낮아서 그렇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냥 나이가 많은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였어요. 몇 번 만나는 동안 한 번도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책임감 있는 누나와 장애는 있지만 귀여운 여동생이 있는 게 부럽기도 했어요. 전 남자친구네가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고 전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산다면 여동생의 장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견고했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장애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괜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억측을 했어요. 게다가 누나가 책임진다 말은 했어도 결혼하고 나면 제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며 계속 반대를 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본인 부모님께 의견을 드려서 절대 우리가 여동생을 보살필 의무가 없다고 확답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사정사정을 해서 전 남자친구와 부모님, 저 이렇게 4명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전 남자친구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를 했어도 저는 만나면 조금 마음이 변하거나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지켜줄지 알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전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남자친구의 자존심을 긁는 말들을 쏘아붙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까지 내뱉었어요. 전 남자친구를 비롯해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까지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도 전 남자친구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마지막에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하게 컵에 있는 물을 남자친구 얼굴에 뿌렸어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남자친구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아빠는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핸드폰은 뺏겨서 완전히 감금당하다시피 했어요. 저는 그 당시 아빠 사업체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얼마 있다가 아빠가 강제 퇴사 처리까지 해버렸어요. 2, 3주 지났을 때 겨우 핸드폰을 돌려받았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자친구 전화는 바뀌어져 있었고 저는 한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남자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안 좋아졌고 저에게서 달아나려고 했어요. 겨우 쫓아가서 남자친구 손을 잡았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갖은 욕설을 쏟아부었고 저는 처음으로 듣는 남자친구 욕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제자리에 멈춰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욕을 한 후에 도망가듯 뛰쳐나갔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남자친구에게 그런 욕을 듣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처음으로 저에게 욕을 할 정도로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그 이후로 몇 번 더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만났지만 남자친구의 마음은 굳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헤어지자고 계속 말을 했어요. 몇 번 더 붙잡았지만 남자친구는 확고했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고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는데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1년 정도 폐인 생활을 할 때도 계속 잔소리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독립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동안 모든 월급도 다 엄마가 관리를 하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제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동안 모은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절대 통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린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결혼이었어요. 제가 선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엄마, 아빠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선자리를 해줬는데 저는 어떤 남자든 좋으니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와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 마음 먹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몇 번 선자리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못난 얼굴은 아니지만 1년간의 폐인 생활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그런지 처음 몇 번의 선에서는 남자 측에서 거절을 했어요. 일단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마음먹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밥도 잘 먹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예전과 가까운 몸이 되었고 얼굴이 그래도 사람 같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만난 지 3번째 만에 사귀자고 구애를 했고 반년 정도 사귀다 청혼을 했고 만난 지 1년 조금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우선 남편과 결혼은 좋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깐요. 게다가 남편은 모든 게 좋았어요. 외모도 괜찮았고 자상하고 가정적이었어요. 시댁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집도 해주고 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원래부터 결혼을 하면 아내는 전업주부를 하는 걸 원했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구할까 했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만류에 그냥 전업주부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살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살림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청소도 재밌고 빨래도 재밌고 요리도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요리를 자주 실패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정말 하는 음식마다 맛이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었고
그래서 신혼 때에는 정말 하루를 쉬지 않고 저를 안아주었어요. 남편이 잘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전 남자친구에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고 맞춰진 상황이라서 그런지 남편에게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요구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고, 어떨 때는 남편을 위해서 좋다는 연기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정말 뿌듯해했고 만족해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는 안기면 안길수록 맞춰져서 좋았는데 남편과는 조금씩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부부가 된 이상 안기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원할 때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응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안길 때 다음날 반찬거리를 떠올리거나 할 일을 떠올릴 정도로 집중을 못했어요. 남편과의 궁합이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하는 업무상 출장이 종종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 출장만 기다리고 살기도 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면 안 안겨도 되니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게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가끔씩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남편에게도 못할 짓이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못할 짓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임신을 하기로 했어요. 임신 계획을 하고 나서 몇 달 안 있다가 임신을 했고 남편을 똑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아들을 볼 때면 전 남자친구의 아들을 낳았어도 정말 예뻤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랑 겹친 지인이랑 대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지인이었는데 축의금을 110만 원을 해서 의아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다 낸 거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을 이야기해줬어요. 전 남자친구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 몰래 100만 원 축의금을 내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는데 모질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아직까지도 저를 못 잊고 폐인처럼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결국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펑펑 났고 지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전 남자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때 전 남자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고 너무나도 말라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를 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느꼈어요. 저는 아직도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남자친구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근황을 얘기를 했고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몇 주 동안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였어요. 병문안 온 거 너무나도 고맙다며 밥 한번 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약속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날은 남편의 출장 날이었고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친구랑 놀다 온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니 너무나도 좋았어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몇 주 동안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가볍게 맥주를 한잔 하다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엄마한테는 오랜만에 친구네서 자고 간다고 양해를 구했고 남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남자친구에게 안기자 역시 저는 남자친구에게 맞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안기니 예전보다도 더 좋았고 최고의 궁합인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몇 년간 못하는 걸 한 번에 쏟아내듯 몇 번이고 저를 안았고 안기면 안길수록 저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픽업해야 해서 헤어지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남자친구에게 안기고 예전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부모님께 그 모진 냉대를 받고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대요.
하지만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경우를 당했대요.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1,000만 원을 주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했고, 이건 먹고도 안 떨어지면 저를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할 거고 절대 자기랑은 결혼을 안 시킬 생각이니 그러면 평생 저를 결혼도 못하는 노처녀로 살게 하겠다고 했대요.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들과 돈으로 하는 건 참기 힘들었대요.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제가 평범한 가정도 못 이루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피해는 만들고 싶지 않았대요. 돈도 받지 않고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저를 포기시키기 위해 그렇게 욕까지 하면서 냉대를 했대요. 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를 너무나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저와 이별 후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그렇게 몇 년간 살아왔대요. 제 결혼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저만 행복하고 잘 살기 기도했대요. 아직도 저를 사랑하는 저의 질문에 그 남자는 지체 없이 평생 저만 사랑할 거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렸고 우리는 둘 다 울면서 서로를 안았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전 남자친구만 생각이 났어요. 물론 아이도 잘 돌봤고 남편에게도 잘했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을 때도 전 남자친구에게 안기고 있는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깐 기존보다 남편에게 안기는 게 더 좋아졌어요. 남자친구도 일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평일 아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시간이 되었고 그때는 남자친구가 일을 할 때였어요. 주말에는 보통 남편과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양가에 번갈아 가면서 갔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평일 저녁에 좀처럼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남편이 의심을 할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안기는 것 자체도 남편과 아들에게 미안한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받을 상처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가끔씩 평일날 남자친구가 반차를 썼을 때 숙소나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남자친구는 하루하루 더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안기는 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에는 그래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마음껏 남자친구에게 안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친정엄마에게 맡겼는데 엄마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남자친구가 왔어요. 아이가 잠들면 집에 와서 저를 밤새도록 안아주고 아이가 깨기 전에 집을 나갔어요. 다행히 아들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중간에 잘 깨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집 안방에서 저를 안을 때는 남자친구는 기분이 더 좋은지 평소 때보다 저를 강렬하게 안아줬어요. 아마 원래 자기의 자리가 이 안방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간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남편 출장이 없어진 거였어요. 남편은 코로나가 터지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평일 낮이건 저녁이건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처럼 나지를 않았어요. 코로나가 심하니 다른 핑계를 대면서 나가기도 힘들었어요. 한동안 남자친구 얼굴도 보지 못하고 연락만 가끔 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남자친구를 보지 못하니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 때는 욕조에서 샤워를 한다고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제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남자친구가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를 달랬어요. 다행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다시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출장은 아직 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평일날 잠깐 남자친구를 만나서 서로를 안아주고 회포를 풀었어요. 못 보던 때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밤새 남자친구와 같이 있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남자친구와 밤새 같이 있고 싶은 외로운 날이면 남편에게는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친구에게 밤새 안기고는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도 한두 번이지 장례식 핑계를 자주 댈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몇 달 전부터는 남편이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출장이 없었던 대신 이제는 예전보다 빈번히 출장을 가고 있어요. 남편은 잦은 출장으로 저와 아이에게 미안해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아쉬워하면서 속으로는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갈 때는 남자친구를 불러서 밤새도록 즐길 수 있으니깐요. 아들이 커서 예전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한번 잠에 들면 깨지를 않으니 한 번도 남자친구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지난주에도 이틀 연속 우리 집에서 자면서 저를 정말 천국에 보내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남편이 출장을 가면 또 3일 정도를 우리 집에 머무를 예정이에요. 그중 하루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밤이고 낮이고 남자친구에게 안길 생각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기대가 돼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남자친구와 궁합이 정말 잘 맞지만 가정을 깨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남자친구도 제가 가정을 깨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남자친구는 제가 가정을 잘 지키면서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이에게도 잘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대요. 물론 가정생활을 하니 남편에게 안기는 게 좋지는 않지만 대신 남편에게 안길 때 제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부터 저는 이미 남편에게 안길 때도 남자친구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남자친구는 남편에게 립서비스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립서비스는 자신에게만 해달라고 해요. 남자친구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던 걸 갑자기 안 하면 남편도 위아해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도 립서비스를 해주고는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제 스킬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공부라도 하냐며 놀려대요. 이게 다 남자친구가 하나하나 가르쳐준 덕분인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서비스에 만족한 날에는 저를 더 힘껏 안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런 날 얼마 후에는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하라며 돈을 주기도 해요. 저는 정말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자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미안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만나서 미안한 마음을 대신 각종 서비스나 안길 때 화려한 액션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는 남편도 저를 더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도 더 화목해진 것 같아요. 남편과도 아이와도 평생도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남자친구와도 평생 궁합이 잘 맞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지금 상태가 불륜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만큼 배우자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부부끼리의 도의적인 문제지만 절대 들키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줘서 배우자가 만족한다면 가정도 더 화목해지고 본인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채널을 보면 저랑 비슷한 이야기도 많고 댓글에도 불륜은 하지 못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기본적인 도덕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를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결혼 생활을 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분들만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를 바래요. 물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제가 상처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도덕적인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동안 기회가 없던 분들은 하루빨리 애인이 생기길 바래요. 지금 애인이 있는 분들은 절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걸리지 말고 행복한 사랑을 하기를 바래요.